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6월 17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문창극 씨 얘기는 좀 뒤에 다루고요. 네. 예. 논문 비슷하게 얘기. 생긴 분이네.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이분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제자가 쓴 석사 학위 논문을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 양반이 사실 제자가 쓴 논문을 자기 이름을 앞세워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예. 관련한 소식은 또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송광용 씨가 아니라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경향신문 특별 취재팀과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2002년 6월에 한국교원대 학술지인 교수논총에 자율적 학급 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예. 김명수 내정자가 제1저자, 제자인 정모 씨가 제2저자로 등재됐습니다. 김명수 내정자가 주저술자라는 의미인데, 이 논문은 4개월 전인 2002년 2월에 초등학교 현직 교사인 정모 씨가 교원대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 자율적 학급 경영 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 생활에 미치는 영향, 제목과 거의 일치하죠. 내용도 일치했다는 겁니다. 당시 지도 교수는 바로 김명수 내정자였다는 거지요.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해 봤더니 김명수 내정자의 논문은 제자 정모 씨의 논문과 88% 일치했다고 합니다. 김명수 내정자의 논문의 전체 216개 문장 가운데 101개 문장은 정모 씨의 석사 논문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2개 문장은 표절이 의심될 정도로 유사했다는 겁니다. 예. 두 논문은 사실상 같은 논문으로 제1저자는 김명수 내정자가 아니라 바로 제자 정모 씨가 돼야 한다는 거지요. 한편 김명수 내정자는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에 이 논문을 자신의 단독 저작물로 등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동아일보도요, 오늘 김명수 내정자의 표절 논란을 보도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는 210개 문장 중에 208개가 동의를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개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표절 아니다, 이런 주장은 안 하겠죠, 설마? 독창적인 논문이었다,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예. 자, 이 김명수 내정자, 새로 맡게 될 교육부 장관,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정부 조직 개편 이후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를 관장하는 사회부총리를 겸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통합과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할 사회부총리가 제자 논문을 가로채서 자신의 연구성과인 양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니 될 수 없는 겁니다. 현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야당 시절인 2000년 송자 전 연세대 총장, 2006년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논문 표절 문제 때문에 각각 교육부 장관 또 교육부총리에서 낙마시킨 바 있었죠. 예. 이번에는 어떤 입장일지 주목됩니다. 자, 앞서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광용 수석은 2004년 12월에 자신이 지도한 김모 씨, 제자지요? 이 김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축약해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이라는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해서 논문 가로채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논문 지도 교수가 제자의 학위 논문 출품 뒤 학회지에 등재할 때는 제2저자로 표기하는 관행은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지만 제1저자로 명기하는 것은 연구율 이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어제까지 보도죠. 오늘 새로운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혹이 있다는 얘기죠? 국민일보 일면 보도인데요. 송광용 수석, 자신이 논문심사위원장을 맡은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학술지에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지도교수 시절에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국민일보가 2005년 4월에 송광용 수석이 발표한 원격 교육을 통한 초등교원 연수 개별화 방안 논문을 분석한 결과 예. 이 논문은 1년 전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에 황모 씨가 제출한 같은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과 80에서 90%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도둑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송 수석은 이 논문을 등재학술지인 한국교원교육연구 22권째 1호에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로, 이 황모 씨 이름을 제2저자로 올렸습니다. 이 논문 표절 논란은 또 있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예. 앞서 것은 남의 것을 자기 것이냥 했다면 이건 자기 표절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기 표절도 분명히 연구윤리상 문제가 됩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헌법학자인데 이중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은 정종섭 후보자가 2006년 10월에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등재학회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등재학회지면 상당한 예. 학계의 그 권위가 있는 학회지라 할 수 있겠죠. 법과 사회의 실은 탄핵제도와 헌법 디자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정종섭 후보자는 1년 9개월 전인 2005년 3월에 학회지 서울대 법학에 탄핵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권이라는 제목의 유사한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동아일보 인사검증팀이 논문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논문을 분석해 봤더니 내용의 40%가 일치하고 한자를 한글로 바꾼 부분까지 포함되면 절반가량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정종섭 후보자는 2006년 논문을 발표하면서 2005년에 낸 논문을 참고 또는 인용했다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같은 그 학계의 학회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논문 표절 문제와는 또 별개로 정종섭 후보자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보가 오늘 동아일보 기사 말단에 소개되고 있네요. 정종섭 후보자 서울대 교수지요. 강단에서 엘리트주의에 매몰된 언행을 자주 보였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생과 재학생 10여 명에 따르면 정종섭 후보자는 강의 도중에 현행 민주주의에서 하는 1인 1표제는 문제가 있다. 나 같은 사람에게 100표를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예. 헌법학자가. 무슨 근거로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잘났으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1인 1표라면 자기는 한 1인 100표는 줘야 된다. 자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예. 헌법학자라고요? 예, 헌법학자입니다. 예. 게다가 한국헌법학회장입니다. 이런 건 뭐 위헌 소송 못 겁니까? 뭐 발언이니까. 네. 예. 농담은 여러 번 안 하죠. 예. 한 번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복수의 증언자들에 따르면. 예.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혹시 이걸 실행에 옮기면 이거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역사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예, 오늘 서울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들이 4.3 항쟁, 공식 명칭으로는 제주 4.3 사건인데요. 이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규정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동부가 역사 왜곡 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의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정종섭 후보자는 지난해 집필한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89쪽에서 4.3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는 전국적으로 극렬하게 전개돼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다는 거죠. 유기용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현대 사학회 이사신분이던 정종섭 후보자를 향해서 왜곡,
편향된 내용으로 제주 4.3 항쟁에 대해 색깔론을 씌웠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예. 뭐 아시는 대로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무력 충돌과 또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제주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그 제주 인구가 한 30만 됐는데 3만의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죠. 전 인구의 10분의 1이 이 4.3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0년 1월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공포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으로서 이 제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3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지금 문창극 총리 후보자도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얘기했고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4.3은 공산세력 무장봉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사실상 4.3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추모하고 또 이런 넋을 기리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총리 또 안전행정부 장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4.3을 무장폭동이다. 공산세력의 무장봉기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6.4 지방선거에서 그 여당 잘 안 찍기로 유명한 제주도민들이 원희룡 새누리당 후보에게 사실상 몰표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주도민들에게 이 박근혜 정권이 빅엿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게? 예. 이분들은 역사 교육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남들 1시간 받을 거 한 10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표 달라고 하기 전에 예. 역사 교육을 한 100시간 먼저 받고 그 얘기를 하면 예. 자, 국민일보 일면을 보면 말이죠. 정종섭 후보가 거수기 사회이사를 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일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 시스템을 분석해 봤더니 정종섭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25일 현대 엘리베이터 비상근 사회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뒤 재임기간 43차례 열린 정기 임시이사회 가운데 32회에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74.4%만 참석을 했는데 예. 2001년과 지난해에는 사회이사 각각 4명과 5명 가운데 출석률이 가장 낮았고 2012년에는 중도 퇴임한 사회이사 1명을 제외한 5명 가운데 최저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참석했을 땐 무슨 일을 했느냐? 회사가 제시한 안건에 100%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뭐 제대로 이걸 따져보고 100% 찬성표를 던졌는지 의문입니다. 정종섭 후보자는 2012년 5월 현대 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파생상품 재계약을 체결하는 안건,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은 안건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받았을까? 뭐 정확하게 급여가 나온 건 없지만 기업들이 사회이사 1인당 지급한 평균 급여는 2009년 이후 연간 4,200만 원에서 5,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뭐 꽃보직을 가지셨군요. 이 이사회에서는 한 표만 던졌답니까? 한 100표쯤 100표쯤 던져야 던졌으면 될 텐데 말입니다. 예, 모든 결정을 다 했을 텐데 말이죠. 경향신문 3면을 가보겠습니다. 이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상당히 누군가를 노려보는 듯한 그런 표정의 이런 사진이 실렸네요. 어제 상당히 불편한 심경을 표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겠죠. 예. 그랬더니 그것은 야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교일의 과거 발언과 칼럼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에 맞는 역할과 몸가짐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한 것과는 다르게 하루 만에 야당에다가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야당은 즉각 안하무인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밤 9시 15분쯤에 집무실을 나서면서 또 이제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야당이 반발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총리 지명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두고도 물어봤던 모양이죠. 저에 관한 사항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당이 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나에 관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 예. 입은 뭐하러 달고 다니는 건지. 인정은 했군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문창극 씨 본인 지명 후에 떨어졌다.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예. 나와 관련된 사안이라 말 못하겠다. 예. 어쨌든 인과관계는 있다는 인정을 한 거군요. 근데 본인으로 인해서 결국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자인한 꼴이죠. 문창극 지명자는 출근길에 전날 자신의 발표문 외에 다른 논란거리들에 대해서는 그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일단 한겨레가 보도했던 해군 장교 복무 시절에 대학원 다닌 것,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총리실 공보실을 통해서 다 해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해결했을까요? 자, 한겨레 오늘 이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군 생활 절반 동안 사실상 무보직이라서 서울대 대학원을 다닐 수 있었다.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해명. 이 어제 한겨레 보도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한겨레가 취재해봤더니 해군본부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보직이었기 때문에 대학원 다닐 수 있었다. 이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근본부터 이제 틀려먹은 거죠. 예.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창극 후보자가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던 1974년 당시 중위였던 그는 해군 1차장 비서실 부관과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관리제도 담당으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관례와 절차에 없었다. 이렇게 다시 해명했지만은 이 군 복무 중에 대학원 수료라는 특혜 의혹에 거짓 해명 논란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가 거짓말까지 했다. 역사 인식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정직성도 없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사람 총리로 기용하면 안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1974년 당시 장교로 복무했던 한 예비역 제독의 말을 오늘 한겨레가 인용했는데요. 예. 문창극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3년 근무하는 학사장교를 보직 없이 1년 반 동안 대학원에 다니도록 하는 그런 지휘관이 어디 있겠는가. 특히 그해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74년 내내 해군은 예인정 침몰 사고와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으로 비상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한겨레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창극 후보자 쪽에다 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창극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역사인식 이 문제만 우리가 몰두할 것이 아닙니다. 큰일 날 사안이 하나 또 걸려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인정한 이른바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고노담화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일본이 발표한다면 이거 참 우리로서는 난감하고요. 일본과의 외교 전쟁을 각오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고노담화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동원한 것이다. 이게 바로 고노다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이 그거 아니다. 당시 고노다마는 잘못된 거다. 한일 간의 어떤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위안부 강제성 인정하시라고 한국이 요구하니까 일본이 외교 관계를 위해서 그럼 수용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담합, 야합을 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이런 억지 논리를 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정부는 이런 결과가 발표될 경우 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는 있지만 떨떠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왜냐? 문창극 후보자가 위안부 관련 배상은 끝났다. 이런 식의 칼럼과 학교 강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위안부 관련한 일 다 끝났다는 사람을 총리로 기용해 놓고는 무슨 우리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외교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야, 왜 그런 사람 총리로 세워놓고 한 입으로 두 말해? 이렇게 일본이 나오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협상력 약화 가능성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오늘 한겨레가 일면 톱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국회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 이 문제만큼은 당론으로 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란이 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유권자 여론을 수렴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맡기자는 주장입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낙마하도록 하자. 뭐 이런 예.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한다. 그럼 어느 누가 이 문창극 씨를 총리로 세워야 된다라고 동의하겠습니까? 윤상현 씨 정도는 가능하겠군요. 몇몇 하겠죠. 예, 동영상 전편을 보고 그가 애국자임을 확인했다. 이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 뭐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을 빼고 새누리당도 그 두뇌 달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아니 문창극 씨를 총리로 세워가지고 두고두고 레임덕을 그래서 결국에는 새누리당의 어떤 지지율도 폭락하는 이런 결과를 자초할 이런 상황을 과연 박근혜 정권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해야 될 새누리당이 택하겠냐 이겁니다. 예. 만에 하나 임명동의안 표결하게 되면 그 누가 찬성표 줬는지 공개되죠? 아닙니다. 비밀입니까? 인사투표와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비밀주의가 또 원칙이고요. 이번 거는 좀 공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좀 기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공개를 할 경우에는 당론으로 확정지면은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안에서 반대표를 던질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예. 뭐 몇이나 있다 하더라도 6표만 넘어가면은 문창극 씨는 총리 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위태로운 지금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임석규 정치 에디터 한겨레 이분이 쓴 말은 이렇습니다. 이재호가 나선 걸 보면은 이거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예.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 친이계의 맏형 아니겠습니까? 이 양반이 되지도 않을 일을 왜 하느냐라면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 이것을 하는 정부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 양반 역시도 뭐 인사청문 과정조차도 거칠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문창극 씨가. 이런 인식 아닙니까?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명 철회를 하면 결국 김기춘 목도 날아가니까. 아니 74년에 예. 그 유경수 여사 피살 당할 때 예. 대학원 다녔다. 이 사실만 알면은 저 같으면 지명 철회할 것 같은데요. 74년 하면은 또 유경수 여사 서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국난의 상황이었고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 시절에 군인이면서 대학원을 다녔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국가에 대한 배신이죠. 예. 이런 사람을 자기 시대의 총리로 세운다. 이건 과거에 대한 부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즈벡에서도 이런 보고는 받았을 텐데 또 보고를 안 했을까요? 예. 아니, 그 뭐 대통령이 제한된 정보만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리경호라고 하거든요. 심리경호. 각하가 대노하시고 경노하시면 안 된다. 심기를 살펴서. 예. 심리경호가 아니라 심기경호. 예. 심기경호라고 합니다. 오늘 한겨레 사설 연일 문창극 안 된다 이 사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총리로 통합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뭡니까? 기독교 유일주의 태도면서 아주 획일적인 그런 시각이죠. 예. 선악으로 세상을 다 바라보는 그런 구조고요.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근본주의가 영어로 펀더멘탈리즘인데 이게 같은 말이 뭐냐? 원리주의, 예. 회교 원리주의입니다. 이게 기독교 근본주의하고 이슬람 원리주의가 맞붙었던 게 바로 이른바 대테러 전쟁 아니었습니까? 문창극 후보자의 동영상 발언을 보면 이런 걱정이 단순한 기우라고 하기 어렵다. 그는 일제 36년 집에도 남북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6.25 전쟁도 미국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도 남북 협상 같은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터치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우리나라 근대사와 현대사를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밖에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도 했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몸에 배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문 후보자 같이 극단적 종교 편향에 갇힌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러운 종교 갈등이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불교계와 유림이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것도 이런 극단적 종교 편향 탓이 크다 할 수 있다. 예. 국민통합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이후에 여러 입장 표명 이건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 문창극실을 고집하는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기쳤다라는 여론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인데요.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예. 730 재보선에서 부산 해운대 기장갑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리 크게 다룬 기사는 아닌데 주목되긴 합니다. 오거돈 전 장관 측은 지역에서 출마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오거돈 전 장관이 고민해보겠다라고 답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 이 지역의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은 누구냐? 현 시장 서병수 당선자입니다. 예. 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오거돈 전 장관이 야당 입당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와 같이 무소속 야권 단일 후보로 추대해서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네. 노회찬 전 대표도 부산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예. 언급도 있군요. SBS하고 인터뷰에서 당에서 가라고 하면 그게 지옥이라도 가야 한다라면서 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예. 고향이 부산이죠. 예. 근데 해운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고향에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그런 방안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 이정현 씨 나오는데 가서 출마해도 네. 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전남 곡성. 예. 이명박 정부 때 청소년 경제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직원과 관련 업체들이 수십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경향신문 12면에 실렸습니다. BD에 연루된 한 업체의 사장은 자신의 비밀 장부에 돈은 먹는 놈이 임자다 이런 글을 적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들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정부 관료들은 이들에게서 선물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어디다 갖다 썼느냐? 사치, 또 경마에 탕진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감시해야 할 정부 관료,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냐? 기획재정부였습니다. 여기 공무원은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36억 빼돌렸다고 하는군요.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지난해 말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을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올해 초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동생이 특별 면회 금지 대상자인 신삼길 회장을 특별 면회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었는데 사실 삼화저축은행은 여러 가지로 현 여권과 의혹이 얽혀있는 곳입니다. 이상득 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또 맏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 전종화 나무 이쿼티 대표, 친이계 공성진 전 의원과 정진석 전 정무수석의 연루설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또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과 절친한 바로 박지만 씨 부부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예. 박지만 씨의 부인 서양희 변호사는 삼화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일도 있었습니다. 예. 부산- 어쨌든 왜 면회를 갔을까? 예. 이게 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1면 기사인데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네요.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 새누리당 소속인데 혁신학교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의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도 혁신학교를 내년 중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진보교육감의 공약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혁신학교가 이거를 보수 교육감 또 보수 광역단체장 당선자가 수용하기로 한 것. 이것은 결국 혁신학교가 전교조 학교가 아니라 일선 교육 현장에서 호평을 받는 보편적인 대안교육 모델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주목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어디서 결혼시켰습니까? 그냥 뭐 조그만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천 후보자가 조그만 교회라고 말한 아들 결혼식 장소는 초특급 호텔의 야외 연회장이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아드님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셨다고 그랬죠? 아니, 교외라고 그랬어요. 교외. 네. 교회가 아니라. 예. 교회. 워커힐 W 호텔에서 안 했습니까? 예, 그 야외에서 했습니다. 네, 그건 예. 굉장히 호화 호텔입니다. 적당히 빠져나가려다가 덜미를 잡힌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그의 저승사자는 바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후보자 역시 자식들 위장전 입에서 학교 보낸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인정하십니까? 예. 결정타는 따로 있었으니 뒤에서 돈을 대주는 이른바 스폰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특히 15억 5천만 원을 빌려준 사업가 박모 씨와 함께 해외 골프 여행을 간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수관계가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후보자도 골프채를 가지고 가고 박도 가지고 갑니다. 3,000달러짜리 샤넬 핸드백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가지고 갔다가 또 같이 귀국해서 같이 찾아서 들어오고. 저희가 뭐 그 비행기에 같이 탔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랑 같이 간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아웃되시고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검찰이 제보자 추적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명품 구입 목록 같은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한다고 나섰고 이를 공개했던 박지원 의원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 실시됩니다.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청문회 전국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당시 야당의 사령탑은 누구였을까? 그는 바로 천성관을 날린 그 사람. 우리 민주당에서는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고 도덕성과 자질 여러 면에서 따지겠습니다. 김태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첫째, 은행법, 공금횡령,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위증,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정법,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위증까지 합치면은 8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청문특위에 고발을 요구합니다. 전방위적 공세와 압박의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든 김태호 후보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더 이상 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 총리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야당의 대답은 사퇴하시오라며 반민주적, 반역사적 식민사관을 가진 후보자는 총리를 할 수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상당히 그 청문회의 저격수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 저격수라는 말이 예. 나쁜 사람을 그 직에 앉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예. 저격수가 아니죠.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을 했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7명의 청문회에서 낙마를 시킨 7관왕인데요. 예. 물론 직접 또는 원내대표로 지휘를 하면서 그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이나 총리나 장관,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했으면은 감사원장 했으면 이 나라가 잘 됐겠어요?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반민족적이고 식민사관의 소유자인 문창극 총리가 이 나라가 잘 됐겠어요?